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도면을 편집하는 명령어 하고요. 또는 같은 모양을 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명령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호라든지 또는 라인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복합선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합선하고 다각형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편집 명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폴리라인입니다. P라인이라는데요. 이 P라인을 우리가 폴리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 호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과 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폴리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리선은 선의 굵기를 각 부분별로 따로따로 굵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그 굵기 조절은 정점과 정점 사이에서 가능해지고요. 다음에 폴리선은 각 꼭지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옵셋이라든지 못따기나 못깎기가 동시에 실행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우리가 렉탱글 있죠? 렉탱글로 작성된 부분을 챔퍼와 필렛을 했을 때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P라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P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Z값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점이 있죠.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 봤을 때 여기가 X축이고요. Y축이고 Z축이고 했을 때 만약에 폴리선을 첫 점을 Z값을 첫 점에 예를 들어서 100이 적용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찍은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선을 그리든 요 선들의 모든 Z값은 10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예를 들어서 Z값을 30을 줬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점을 찍든 그 점은 모두 Z값이 30이 돼요. 그래서 Z값 자체가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Z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리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근은 PL이 됩니다. 자, 그러면 P라인이라는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점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임의한 점을 클릭을 했어요. 하고 나면 옵션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밑에 보면 호가 있고 반폭, 길이, 명령, 취소, 폭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실행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길이라는 명령어 있죠. 요 명령어는 정확하게 사용 방법을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P라인 명령을 잠깐 취소를 하고요. 자, 라인 명령을 줬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한 점을 클릭을 하고 방향을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케이프 눌러서 취소를 했고요. 자, 이 직선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업했던 내용이 현재 사라진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P라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의한 점을 클릭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라는 거 있죠. 길이부터 먼저 줘보겠습니다. 길이. 자, 했을 때 길이를 지정해라 이렇게 나오죠. 어떤 방향을 요구하는 거죠. 방향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치 100을 줘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잘 볼게요. 자, 선의 방향이 요 방향으로 갔죠. 자, 선 끊고요. 우리가 지웠던 객체를 복원하던 명령어가 읍스였죠. 그래서 읍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전에 제가 그렸다 지웠던 선이 복원이 됐는데 요 직선과 요 직선의 방향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선에 들어있는 길이라는 명령어는요. 우리가 직전에 어떤 작업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바로 직전에 선 있죠. 직선으로 작업을 끝냈다. 그러면 그 직선에
직선의 진행 방향으로 선이 뻗어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호로 작성이 되었었다. 그러면 호의 접선 방향 있죠? 접선 방향으로 선의 길이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알 수 없는 무방향이 있겠죠. 자, 여기서 무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헤드를 실행하고 우리가 아무 작업을 안 했을 때, 두 번째는 원을 작성했다. 그러면 원은 어떤 중심점과 반지름 또는 중심점과 지름만을 가지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죠. 그래서 방향을 알 수 없는 무방향이 됐을 때는 무조건 0도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향후에 어떤 도면 작성할 때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폴리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라인 이미 한 점을 제가 클릭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을 제가 이번에는 요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렸어요. 근데 거리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또 가고 싶어요. 그럴 때 바로 랭스를 주는 거죠. 랭스를 주고 제가 100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랭스를 줬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 작업을 안 한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이해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려 나가다가 지금 만들어지는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을 이런 식으로 화살촉 있죠. 이렇게 뾰족한 화살촉을 만들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반폭 하프라는 게 있고요. 일반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폭 W를 준다라고 하면은요. 자, 시작은 0을 주고요. 끝은 2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살촉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고 나면 끝이 20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폭이 20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반폭 하프를 해볼게요. 자, 시작은 10mm가 되어 있죠. 시작은 0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을 다시 10을 줄게요. 그러면 2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폭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일에 폭을 0을 바꾸고 싶더라. 그럼 폭을 W 주고요. 0을 줄게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다 0을 주게 되면 이런 화살촉을 또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명령 취소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봤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유의해주면 금방 했던 작업들이 취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 호를 들어가 볼게요. 자, 호에 들어가 보면 각도, 중심, 닫기, 방향.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크라는 명령에 들어있던 옵션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임의 한 점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반복해서 형태들이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와 있는 각도라는 걸 볼게요. 각도.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각은 절대각이 아니고 상대각입니다. 현재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도 사이 각을 어딘가 중심 잡히겠죠? 했을 때 몇 도로 만들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0도다. 자, 그러면 호의 사이각이 180도짜리가 만들어졌죠. 다시 각도 180을 줘볼게요. 그러면 또 180도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호의 사이각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중심, 호의 중심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 되고요. 중심점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를 또 갖춰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는데 여기 있는 두 번째 점이라는 거 있죠. 이 두 번째 점은 호 그리기 명령에 들어있던 3점과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첫 점은 이 자리가 첫 점이 돼요. 여기가 첫 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 있죠. 세 번째 점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니까 해볼게요. 두 번째 점 S. 그럼 여기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죠. 다시 두 번째 점 S를 줘볼게요. 세컨드 포인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방향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또 잡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호를 계속 그리다가 선을 그리겠다. 그러면 다시 선 명령어 있죠? L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선은 우리가 도면 작성할 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지만 토목 쪽 있죠. 토목이나 또는 GIS 도면 작성할 때 있죠. 도면 작성할 때 전체 어떤 도로 길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할 때 그때 폴리선이라는 걸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폴리선을 만들어 봤고요. 자, 요 폴리선은 하나의 선으로 인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옵셋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챔퍼와 필릿이 가능한데요. 자, 지금 선이 너무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들린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필릿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반지름을 5를 줬어요. 그리고 옵션 중에 폴리선이라는 거 있죠? 폴리선 P를 줘볼게요. 그러면 제가 마우스 올렸을 때 부분적으로 형태가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조금 더 바꿔볼게요. 자, 반지름 R을 10mm를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형태들이 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밑부분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모든 꼭지점들이 다 이렇게 한 번에 필릿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폴리선으로 작성된 거는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잠시 후에 그 폴리건이라는 명령어를 하고요. 그 폴리건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모두 지울 때는 항상 습관처럼 오른쪽에서 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들어간 다음 클릭해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딜리트해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휠을 몇 번 돌렸기 때문에 화면이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폴리선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폴리건입니다. 다각형을 만들어 주는데요. 최저 삼각형에서 최대 1024각형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건은 원에 내접 또는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을 작성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클 명령을 주고요. 자, 원에 대한 중심점 묻죠. 임의의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반지름을 50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다가 또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자, 그러면 같은 명령을 반복할 때는 엔터키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스페이스 눌렀고요. 자, 또 임의 한 점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직전에 그렸던 이 수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입력 없이 그냥 스페이스 해주면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50이 되는 두 개의 원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다각형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폴리건. 자, 면의 수를 무죠. 면의 수는 우리는 육각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육각형. 그러고 나면 폴리건의 중심점을 요구하죠. 그러면 원주의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원의 중심이 나오죠. 자, 이때 중심을 찾아가겠다 해서 마우스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원주상에다가 올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클릭을 했고요. 그러고 나면 원에 내접할 것이냐 외접할 것이냐 묻죠. 자, 그래서 기본이 i가 되어 있어요. 원에 내접. 그럼 이 값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엔터키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에 내접하느냐 외접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요. 원에
내접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는 게 내접이죠. 그렇죠? 그리고 외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외접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마우스의 꼭지점이 있죠. 꼭지점이 내접일 경우에는 이 변의 꼭지점이 따라다니게 되고요. 기준이. 그 다음에 외접을 하게 되면 변의 중앙에서 따라다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마우스가 어느 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고 내접이다 외접이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밑에 반지름을 묻죠.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을 5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의 내접하는 다각형이 만들어졌는데요. 문제는 값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옆에다 해볼게요. 자, 다시 스페이스에서 명령 재실행했고요. 육각형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의 중심 여기를 클릭했고요. 자, 내접 그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반지름을 물어보는데 실제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하다 보면 반지름을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원주상에 있죠. 이 원주상에 어떤 식으로 해서든 한 점을 찍어 줄 수가 있으면 돼요. 그럼 대표적인 게 0도, 90도, 180도, 270도가 되는 이 지점을 찾아줄 수 있는 쿼드런트라고 하는 QA가 있고요. 쿼드런트, QA. 그 다음에는요, 어차피 이 원은 그쵸? 원은 현재로는 둥글지만 아주 미세하게 잘라서 보면 직선에 가깝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모든 부분이 다 직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오토캐드에서는요, 직각 퍼펜디큘러 해서 PER. 자, 퍼펜디큘러는 각도가 0도, 180도 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즉 0도와 180도. 그 다음에 임의의 점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임의의 점, 근처점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니얼리스트라 해서 근처점이라는 걸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반지름을 모르더라도요. 객체 스냅, 오브젝트 스냅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4분점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쿼드런트. 자, 그러면 제가 4분점을 지정을 했어요. 마우스 올려볼게요. 그럼 0도, 90, 180, 270도 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반지름을 몰라도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실제 반지름을 모르는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좀 작게 그렸죠? 자, 그 다음 폴리건, 육각형. 자, 원의 중심을 잡았고요. 자, 내접 그대로 스페이스. 자,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요 직교라는 거 있죠. 퍼펜디큘러. 직교. 그러면 마우스가 어쩌 여기 가면 0도와 180도 지점 이렇게 표식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능도 종종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니까 잘 기억을 해놔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 원에 외접하는 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육각형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이 원의 중심을 하나 잡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의 외접 C.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변의 중심에 따라다니죠. 자, 그러면 반지름을 물어보니까 반지름 50 이렇게 줘도 되겠죠. 또는요. 다시 스페이스 면의 수를 요구할 때 넘어가고요. 또 원의 중심을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썼던 게 외접이죠. 그래서 썼던 옵션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외접을 쓸 거니까 스페이스를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요구할 때 자,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 근처점이라는 게 있죠. 니얼리스트. 그래서 근처점을 쓰게 되면 원주 어디든
이렇게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점에 왔을 때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자, 이제 폴리건의 마지막 기능인데요. 자, 면의 수를 5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게 모서리 엣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엣지는 뭐 다각형이 되든 어떤 직선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그 변의 길이와 똑같은 다각형을 만들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서리 엣지로 들어간 다음에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한 점, 두 점. 그러면 이 변의 길이와 똑같은 오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이 변의 길이와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요. 면의 수는 3. 다음 모서리 엣지. 자, 첫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여기에 딱 맞는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한 팔각형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팔각형. 그리고 모서리. 이번에는 여기 찍어볼까요? 여기와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와 똑같은 다각형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폴리선으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옵셋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옵셋 10mm 그러면 요 간격이 10mm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폴리건으로 작성된 거는 어차피 다 꼭지점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번에 옵셋이 가능하다. 복석점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리고 필릿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10mm다. 그리고 폴리선 P 주고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모서리가 다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걸 알 수가 있죠. 만일에 폴리선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폴리선을 안 주게 되면 클릭한 부분만 목각기가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챔퍼 한번 잠깐 써보겠습니다. 챔퍼. 자, 거리, 첫 번째 거리 5, 두 번째 거리를 5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폴리선 P. 그러면 전 모서리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 목따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선 P를 안 주게 되면 지정한 부분만 목따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되는 것을 우리가 폴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폴리건 다음 자,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플라인은 우리가 지정한 꼭지점을 통과를 하는 어떤 자유 곡선을 작성할 때 많이 쓰이고요. 또는 이제 3차원 작업을 할 경우에 어떤 넙소 표면을 작성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기계 관련 도면 작성할 때는요. 어떤 그 도면에 파단선 있죠. 파단선 작성을 할 때 자유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때 스플라인을 많이 쓰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플라인. 자, 첫 번째 점을 요구하죠. 이미 한 점, 두 점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손쉽게 이 점들을 통과를 할 수 있는 걸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플라인은 뭐 여기에 메소드라든지 또는 뭐 공차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 스플라인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닫기 해서 스플라인은 이 정도로 해서 끝내볼 거고요. 대신에 이 선들을 찍었을 때 이 점 있죠? 이 점을 찍어서 위치 변경할 수도 있고 이 삼각형을 눌러가지고요. 이 조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점. 이 점을 이용해서 모양을 이렇게 변경하고요. 또는 클릭을 해서 맞춤을 통해서 이 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점 하게 되면은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정점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런
곡선 있죠.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요 직선과 직선에 접하는 이런 포물선 형태 있죠. 그 포물선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플라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집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copy, move, rotate, scale, mirror, stretch, 정렬, align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건데요. 수기 제도하고 그 CAD 작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복사입니다. 우리가 수기 작업을 할 때는 특정 부분이 있잖아요. 특정 부분이 조금만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부 다를 새로 그려야 됩니다. 근데 복사 명령을 쓰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든 조금이라도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기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산업 현장 설계팀들도 보면요. 기존에 어떤 작성됐던 도면에서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편집을 한 후 가장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복사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하고요. 자, 라인 명령으로 그냥 선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F8번 키를 눌러서 선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요. 뭐 좀 쉽게 가볼게요. 자, 서클. 자, 요 끝점에 한 점을 제가 찍고요. 원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크기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 요 크기와 똑같은 원을 총 4개를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있죠. 이 원의 중심이 정확하게 요 끝점에 이렇게 그리고 교차점에 이렇게 가고 싶더라. 그러면 복사 명령을 쓸 경우에 기준점 잡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카피 명령을 주고요. 항상 밑에 메시지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뭘 요구하는지. 그래서 객체 선택 나왔을 때 이 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 끝났으면 이제 이렇게 했고요. 변이라는 게 있고 모드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모드는 객체를 단일로 선택할 거냐 여러 개 선택할 거냐 이렇게 결정할 때 씁니다. 자, 기본점을 그냥 우리가 임의의 점을 찍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임의의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F8번 키를 끄고 볼게요. 요 위에 정확하게 찍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태를 보고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스페이스, 객체 선택 나왔을 때 여기를 잡았고요. 자, 기본점을 원의 중심에, 뭐 원의 중심을 잡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직선의 끝점에다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도 되고 또는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겠죠. 일단 원이니까 우리는 원주상의 한 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원의 중심에서 따라다니죠. 그러면 끝점이 이렇게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왔을 때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점이 잘못 찍혔죠? 자, U 한번 했고요. 다시 해볼게요. 자, 끝쪽에 표식이 나왔을 때 클릭, 표식 나왔을 때 클릭, 또는 정확하게 가서 클릭. 다음 여기 교차점이 있죠? 교차점에 가서 클릭.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을 연속해서 복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 이거 전부 다를 복사를 해볼게요. 자, 그럼 객체 선택 나왔을 때 전부 다를 선택할 때는 빈 공간에서 클릭해서 쭉 당겨주는 게 좋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 네모에 걸쳐지는 모든 게 다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자, 그냥 옆으로 복사를 할 때는요. 그냥 빈 공간에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따라다니죠. 물론 반듯하게 가고 싶을 때는 F8번 키를 눌러서 정확한 위치로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물체를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에서 정분 복사라는 거를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정분 복사는 마우스 조작을 조금 줄여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원 하나만 남기고 다 지울게요. 원 한 개만. 그럴 때는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요. 다른 방법은 자, 컨트롤 A 하면 모두 선택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택을 취소할 때는 키보드에 Shift를 누르고요. 선택하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을 해주면 취소가 되죠. 이 방법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딜리트해서 지웠습니다. 자, 현재 이 원이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이 원을 요 방향으로 100만큼 복사를 하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카피, 원을 하나 지정을 했고요.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를 해야겠죠. 자, 어떤 점과 점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본은 아무 데나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요 방향으로 100을 가겠다. 그럼 숫자 100을 주면 돼요. 그럼 100만큼 맞죠? 자, 이번에는요, 요 방향으로 갈 때, 골뱅이 100, 각도는 180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자, 표기에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자, 이번에는 정분 복사라는 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원 있죠. 이 원을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요 지점에서 요쪽으로 100mm, 100mm 이렇게 100에 100을 간 거 있죠. 여기다 복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상대 좌표를 쓰면 되겠죠. 상대 좌표를 쓴다 그러면 골뱅이 x100, y10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대값 부분에 들어있는 골뱅이 있죠. 이 골뱅이를 빼고 내가 가고자 하는 정분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스페이스 하고요. 이 원을 지정했습니다. 끝났고요. 자, 여기 보면 변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변이라는 걸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고요. 자, 제가 100에 100을 갈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본값 물어볼 때 정분하고자 하는 값만큼을 넣어주시면 돼요. 100을 넣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한 점을 지켰죠. 자, 두 번째 점을 물어볼 때 그냥 스페이스를 해볼게요. 엔터키 하면. 여기로 그대로 가죠. 그래서 이게 정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분을 하게 되면 손쉽게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은 예를 들어서 이 원을 이쪽으로 X축으로 빼기 100, Y축으로 100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처음 기본값 물어볼 때 X값은 빼기 100이 될 거고요. Y값은 더하기 100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 원을 지정했고요.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자, 기준값 물어볼 때 빼기 100, 100을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점 있죠? 이 두 번째 점 물어볼 때 그냥 스페이스를 해볼게요. 그럼 그대로 요점에서 X축으로 빼기 100, Y축으로 100을 간 원이 복사가 됐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정분 복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복사 명령어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도면 작성을 할 때 아주 손쉽게 도면을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지울게요. 그리고 가운데 휠 한번 더블 클릭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그냥 직선을 제가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요 끝에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서클. F8번 키를 끄겠습니다. 자, move라는 명령을 지금 이제 써볼 거예요. move. 자, move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은 복사 명령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복사 명령어처럼 정분 이동이라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3차원 공간상에서도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move란 명령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move. 자, 객체 선택 나왔을 때 원을 먼저 지정했고요. 그리고 선택 끝났으니까 스페이스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기준점 묻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원을 우리는 이쪽으로 가져갈 거야. 그럼 기준은 여기를 잡아주든지 또는 원의 중심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끝점에 가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정확하게 위치가 이렇게 이동이 됐죠. 또는요, 이번에는요, 요 직선의 기준을 여기다 잡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래서 move란 명령어는 어떤 객체를 내가 어느 위치까지 가겠다 수치를 줘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가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move란 명령어를 또는 copy란 명령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도면 작성에서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지울게요. 자, 가운데 휠 한번 더블 클릭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도면 작성하다 보면 이 축척,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또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작성한 객체의 크기 있죠. 그 크기를 전체적으로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나타냅니다. 물론 여기서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X축, Y축, Z축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스케일을 우리가 쓰게 되면 XYZ밖에 안 되는데요. 블락이라는 명령을 써서 만들게 되면은 물체 크기를 X, Y, Z축에 대해서 각각 다른 크기를, 다른 정보를 우리가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rectang, 렉탱글에서요,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골뱅이 50, 50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이 되는 정사각형이 완성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치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자, 치수는 가장 쉽게 넣을 수 있는 명령어가 QDIM이라는 게 있어요. 퀵 디멘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변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고 스페이스. 그러면 여기에 하얀 선이 하나 따라 나오죠.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올라오는데요. 자, 조금 올려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치수가 50이 들어갔죠. 다시 스페이스. 요 네모를 요 선을 지정하고요. 다시 스페이스. 그러면 또 50이라는 치수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스케일은 우리가 금방 봤지만 단축키는 SC가 됩니다. 또는 스케일 전부 다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가급적이면 전체 명령어를 써주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객체 선택 나왔을 때 모두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에서 명령 넘어갔고요. 자, 기준점 묻죠. 자,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요 점을 기준점으로 잡게 되면 물체는 요 방향과 요 방향으로 커지든지 또는 줄든지 이렇게 될 거고요. 만일에 요 점을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를 잡았으면 요쪽 양방향과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고요. 기준을 중앙에 잡았을 경우에는 사방이 있죠. 사방형으로 크기가 크든지 줄어들든지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로 할 거냐, 이거는 도면의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요 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밑에 축척을 묻죠. 축척. 그러면 절반을 줄이겠습니다. 절반. 그러면 0.5라는 치수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25로 줄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자, 다시 스페이스 하고요. 자, 객체 선택을 다시 요구하죠. 그러면 금방 우리가 치수 2개와 렉탱글로 그린 네모 3개를 그렸죠. 이 3개를 다시 선택하고 싶을 때는요. 여기에서 그냥 P를 주면 돼요. 객체 선택 나왔을 때 P. 그래서 P는 previous의 약자고요. 금방 선택했던 객체를 다시 선택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선택 끝났으면 다시 스페이스 하면 되겠죠. 자, 기준점 여기다 잡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사라는 거 있죠. 복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모양을 키우든지 또는 줄이면서 복사본을 만든다는 거죠. 원본은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사시. 자, 그러고 나니까 다시 뭐가 물체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배를 키우겠다 2를 주면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사본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축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조금 다른 형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골뱅이. 자, x는 50, y는 뭐 30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QDIM, 퀵 디멘전. 직선을 클릭을 했어요. 위쪽으로 가서 클릭. 이쪽으로 가서 클릭.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요 직선의 길이가 50입니다. 근데 요 50을 예를 들었어요. 61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요 치수는 전체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50을 61로 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스케일에서요. 모두 지정합니다. 요 부분만. 자, 선택 끝났으면 어떻게 했고요. 자, 이 물체를 우리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키울 거예요. 요 방향으로. 그래서 기준점은 여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뭘 쓰느냐면 참조, 레퍼런스를 씁니다. 참조 R. 그러면 여기서 참조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50을 61로 바꾸겠다라고 했으니까 50이 현재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세감 물어볼 때 61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61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참조 레퍼런스를 쓰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길이로의 변경이 가능해요. 그 다음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 변의 길이는 36.6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소점이야 14자리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CAD가 10n-15성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치수가 36.6 되어 있는데요. 이 치수를 정확하게 20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 치수를 20으로. 근데 문제는 이 치수가 정확한 치수가 아니라는 거죠. 소수점 이하가 다 나온 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CAD에 들어있는 측정 기능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offset이라는 명령을 쓸 때 거리를 모를 때 2점을 찍어주면 거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일에서 요 객체를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그때는 P를 주면 바로 선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택 끝났으면 어떻게 하고요. 자, 기준은 똑같이 요점에다 잡겠습니다. 기준점. 자, 여기에서 참조를 들어간 거죠. 그럼 참조 길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라고 그러는데 이 값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CAD에서는 항상 거리와 각도를 물어볼 때는
2점을 찍어주면은 거리와 각을 바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와 이 거리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2점을 찍었습니다. 첫 점, 두 번째 점. 그리고 세 거리 물어볼 때 20이라는 치수를 줘볼게요. 그러면 이 치수가 정확하게 20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D에 들어있는 이 참조라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게 되면 앞으로 두고두고 편집 명령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스케일은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지울게요.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로테이트라는 기능이에요.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체를 회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객체를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 또는 회전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캐드의 회전 방향이 반시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을 주게 되면 반시계, 세계 방향으로 돌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빼기 뷰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회전 복사 기능을 쓰게 되면 원형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 폴라라고 해서 원형 배열을 써서 작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선을 F8번 키를 켜가지고 선 하나만 제가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써서 물체를 이렇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물체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반시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도는 90도가 되게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로테이트. 자, 객체 선택 나왔을 때 모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이 끝점을 잡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로 움직여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 8번 키를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에 맞춰서 정확하게 돌아가지죠? 자, 그러면 각도를 예를 들어서 90이다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90도 회전된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금방 선택했던 객체를 다시 선택해야겠다. P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를 하고요. 자, 기준점 다시 여기다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항상 CAD는 기본이 0도 방향에서 모양이 잡힙니다. 그럼 또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있죠. 이 방향으로 30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시계 방향이 되죠. 그러면 각도는 빼기 30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90도에서 그렇죠? 여기가 90도에서 이 방향으로 30을 왔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 각도는 현재 60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있죠. 30도 방향. 여기서 30도. 그럼 전체가 60도가 되겠죠.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스페이스 했고요. 객체 선택 나왔을 때 P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여기다 잡았고요. 여기도 보니까 복사라는 거 있죠. 복사 C. 그리고 60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60도 회전된 복사본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지웠고요. 자, 이 물체를 제가 잠깐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위치를 이미지로 변경할 때는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 한 다음, 이 끝점이 있죠? 끝점을 잡고 움직여주면 두 개가 F8번 키가 꺼졌으니까 그냥 임의의 위치대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선이 가지고 있는 각도는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현재.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90으로 다시 변경을 하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명령을 주고요. 모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끝났으니까 당연히 스페이스를 눌러야겠죠. 자, 그리고 기준점 물어볼 때요. 기준점 여기다 잡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참조라는 거 있죠. 참조를 활용하시면 돼요. 참조. 자, 그러면 조금 앞서 전에 스케일이라는 명령에서도 참조가 나왔는데요. 참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이미 위치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각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CAD에서 항상 거리나 각도를 요구할 때는 두 점을 클릭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여기를 첫 점, 여기를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우스에 정확하게 붙어서 오죠. 그러면 90도로 가겠다. 이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각을 가졌던 마음대로 편집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각을 모르는데요. 현재 요 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요 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 값을 우리가 구해가지고요. 복사를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로테이트 모두 지정을 했고요. 60도 방향 있죠. 요거 각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0도 기준 있죠. 0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사이 각이 뭐 60이 되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작업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준점 여기 잡았고요. 자, 참조 레퍼런스. 현재 우리가 알고 싶은 각은 여기서부터 여기죠. 근데 복사라는 명령을 안 썼다 그렇죠? 자, 취소할게요. 자, 다시 객체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 클릭. 자, 먼저 복사 C. 그리고 나서 참조 레퍼런스. 현재 알고 싶은 점은 각은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리고 세각도 물어볼 때 60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0도에서 정확하게 60도 온 걸 볼 수가 있죠. 선을 제가 그려서 확인해 봐 드릴게요. 반듯하게 그려야 되니까 F8번키 켰고요. 자, 치수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찍어보면 정확하게 60도가 회전 복사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잠깐 보셨다시피 참조라는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작업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파워풀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르라는 명령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예제 도면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